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2대8의 공식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0%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에는 단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 유효하다. 다독을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는 끝까지 완독해야만 책을 읽는 것이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생각을 집착하게 되면 언젠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 끝까지 읽어내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책 읽기를 습관화하면 의외로 손쉽게 많은 양의 책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10권도 20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량으로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소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책에는 보통 요지가 있다.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쪽의 분량의 책을 10%나 20%, 그러니까 20쪽에서 40쪽 정도만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여 책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이다. 이른바 2대8 공식이다. 물론 세상의 모든 책이 2대8의 공식에 부합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며 요지를 분산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어쩌면 책 자체가 스스로 중요도를 조절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책의 앞부분을 20% 정도 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중요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집중해 있으면 낭패다. 보통 책을 접하면 목차와 서문, 후기 등을 훑어보면 내용을 가늠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만으로 책 전체를 유추하려 든다면 일반론적인 요약에 머물기 쉽다. 물론 그 정도면 책을 쓴 취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흥미로웠던 내용이나 표현 같은 부분은 담지 못해 흔하고 무미건조한 요약문 정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시중에 넘치는 사평 중에도 목차를 짜집기한 듯한 형식적인 요약과 무책임한 비판으로 끝맺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작 해당 책의 진정한 맥락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리라. 이 책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발췌하는 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이 점을 깨달았다면 요약력 향상은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전체의 20%를 토대로 나머지 80%를 유추하고 파악하는 것. 이 방법을 나는 2대8 공식이라 부른다. 이 공식은 비단 독서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2대8 공식을 기술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요약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다. 최근 대학교 수업에서 내가 자주 적용하는 방법인 순간 다독술이 그 예다. 우선 학생 10명 정도를 동그랗게 앉힌 다음 중앙에 가득 쌓아둔 책들 속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고르게 한다.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3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책을 훑어본 후 돌아가면서 그 책의 요지를 발표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겨우 3분 안에 책 한 권의 요지를 파악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강의 시간에 이 과제를 내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학생이 있다. 즉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다. 약간 버겁기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못할 것도 없는 기술이다. 연습 효과도 뚜렷하여 몇 차례 반복해보면 학생들도 나름의 요령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초조한 마음만 가득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던 학생도
다른 학생의 요령이나 비법을 듣고 연습하다 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훌륭히 활용하는 기술을 터득한다. 순간 다독스의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키워드와 질문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언뜻 보면 그저 책을 팔랑팔랑 뒤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다기보다 오히려 중요한 내용들이 알아서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감각이 발달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거창하게 볼 일은 아니다.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주제 또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두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되어 그와 링크되는 말들이 저절로 달라붙는 이치다. 그 자석은 나무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나무 기둥이 되어줄 질문이나 키워드를 단단히 설정해 두고 그 위에 수많은 정보가 쌓이면 이것이 양분이 되어 감각이 가지고 치고 자신의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다. 관심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만들어라. 나무 모양의 관심 자석을 자기 안에 심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집어 들고부터 1, 2분 정도는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책을 읽기 전에 여기서 이것 정도만 알면 책의 80%를 파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구체적 목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목표가 중심이 되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끌어당겨지면서 거대한 자석 기둥이 생겨난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즉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면 대량의 책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다. 중심이 될 질문을 설정할 때는 제목이나 목차 또는 후기 등을 참고하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둥이 되어줄 질문을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면 요약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더불어 키워드를 정해보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이다. 책을 읽기에 앞서 키워드를 3개 정도 생각해 두면 책을 대충 넘기며 읽어도 그 단어들이 쏙쏙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파악해 가다 보면 이전까지 제각각이었던 정보들이 하나로 모여 단단한 기둥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 2-3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견해로 다듬어가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책의 요지가 드러난다.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효과적인 정보로 탈바꿈하여 자신 속에 남는다. 이때 키워드는 나무 자석의 굵은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키워드가 저절로 당신의 눈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데는 책장을 넘기다가 원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그때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 훈련법에서는 키워드 이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해당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재빨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책장을 최대한 빨리 넘기는 방법과 단시간 안에 시선을 골고루 분배하는 요령도 서서히 익힐 수 있다. 키워드에 재빨리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다시 읽을 때도 그 부분이 단서가 되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려면 물론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 키워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임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능숙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량의 문서나 책을 단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일상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순간 다독서를 연습할 기회는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야 한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요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이 기술을 확실히 익히고 서점이나 중고 책방에서 10분, 20분 만에 10권 이상의 책을 독파할 수 있다. 책을 사지 않고도 10권이나 되는 책을 읽고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쑥 훑어본 책들 가운데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해당 책만 골라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순간 다독서를 완전하게 몸에 익히면 서점가를 한번 순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오늘 요약력에 대해서 2대8 법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읽고 요약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게 중요한 핵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